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시장 부진이 꽤 진행되고 있죠. 지난 8월 정도에 잠깐 일시 반등하는 모습도 좀 있고 했는데 다시 10월 달에 재차 큰 폭으로 하락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반도체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 수출이 반도체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사라지느냐가 우리 경기 회복에도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해도 좋으냐 아니면 여전히 우려해야 되느냐 이게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의 흐름일 텐데 관련 여건 짚어보고 향후 전망 짚어보고 그 이외의 다른 이슈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반도체 내년에는 회복할까? 한상원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 이주환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오시고 지금 한참 됐네요. 몇 달이 지났죠. 네. 그 사이에 반도체 시장은 더 바닥으로 꺾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그때도 뭐 이미 좀 오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좀 더 어려움이 오래 갈 거다라는 이런 예측은 좀 제발 안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측이잖아요. 사실은 좀 빨리 돌아섰으면 좋겠는 건데 연초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증권가에서는 상저하고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주환 연구위원도 동의를 하시냐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었고요. 상반기 초에.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은 하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저하저. 상저하저인 거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 이유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증권 애널리스트나 이제 IB 같은 쪽에서 하고를 얘기했을 때는 수요가 좀 회복될 거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수기 비수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조금 수요가 좋아지는 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고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건 늘상 존재하는 사이클상에 존재하는 거고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멈추고 전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나 수출이 개선되기 시작을 해야지 하고란 말 쓸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가격은 더 많이 빠질 거다. 이후로도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하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기대는 일단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전히 지금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나왔지만 저희들이 기대보다 훨씬 적은 영업이익 규모를 발표를 했고 최근까지도 수출을 계속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상반기 예측했던 하고는 없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저희들 바닥을 다지기 위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빼면 없잖아요. 우리 설비 투자도 사실은 반도체 경기 죽으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비중이 크죠. 수출에서도 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은 조금 가격 효과 때문에 더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 효과도 있긴 있었고요. 근데 그 이전에 과거에 한 10년을 보면은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한 비중은 한 13에서 15% 정도였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는 이제 20%까지 높아졌던 것이고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또 가격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다 보니까 비중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17% 정도. 근데 여전히 높죠. 단일 품목으로는 역시 제일 랭크가 제일 위에 탑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비중이 큰데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수출의 증가와 감소할 때 기여하는 기여도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연구소에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기여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도 이제 마크로를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저의 그 의견에 공감을 해서 이제 다 대외적으로 이제 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수출 비중이라는 거는 어떤 스테이셔너리잖아요. 어떤 딱 찍었을 때 어떤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중에 굴뚝 산업들은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증가할 때도 크게 걔네들은 증가하지도 않고 수출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하다 할 때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 양상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IT 제품들이 기여하는 거에 실질적 기여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비중보다도 훨씬 그렇죠. 높게.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아까 17% 정도라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수출을 전체 감소하는 것 중에 반도체가 기여하는 감소에 기여하는 건 50%가 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도 비슷해요. 저희들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뭐 20% 조금 넘는다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중국과 홍콩을 묶어서 중국으로 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은 홍콩으로 수출한 거에 상당 80~90%가 다시 재수출돼서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를 합친 게 중국으로 가는 진짜 수요라고 생각했을 때 비중은 24%뭐 그 정도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 감소하고 증가할 때 기여도는 거의 한 7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반도체가 수출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뭐 11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로 갔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 때문인 것이고 중국 수출 부진한 때문이고 중국 수출 부진의 대부분도 또 반도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이 저희들이 또 물량으로 환산했을 때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현재까지 아마 10월까지 해보면 수량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을 거고요. 수량은 돌아섰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결국에는 금액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가격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사실은 물량이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가격 효과로 금액만 치솟았던 효과가 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버블이 꼈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그 과거의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하기보다는 바로 직전 연도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뭐 몇십 %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물량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량은 나쁘지 않고 반도체 역시도. 지금 그러면 방금 이제 가격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가격 흐름은 좀 어떤가요? 가격이 사실은 뭐 올해 제가 뭐 연말까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7, 8월 달에 잠깐 강세가 있었죠. 그건 저희들이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일본에 수출 제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혹시 뭐 불화수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많이 팽배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요 고객사들은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사전에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가수요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가격이 살짝 강세로 가긴 했었는데 역시 추세적으로 아직 완전히 가격 거품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조차도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니까 원래 흐름대로 가격이 다시 하락을 진입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낸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 저희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도시바 공장 5개가 타격을 입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낸드에서도 특히 SSD에 들어가는 이제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공급에 좀 차질이 생겼던 거죠. 국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에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단일 시장이다 보니까 낸드 쪽에는 약간 부족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디램은 여전히 잠깐 주춤했다가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램 결국 수출 가격 하락을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수요 측면에서 이게 별로 안 늘어나는 모양이죠. 저희들 수요는 사실은 반도체 수요라는 건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결국 가격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좀 혼동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물량으로 봐야죠. 그래서 비트 그로스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용량, 총 용량을 말하는데 비트 그로스가 사실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아마도 예상컨대 내년까지 큰 변동이 없어요.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수요는 꾸준하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디램 같은 경우는 뭐 대략 20% 정도 수요 증가가 항상 있어 왔고요. 심지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수요량이 많죠. 35에서 4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17년, 2018년에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특별히 수요가 더 확대돼서 가격이 올랐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혹시 그 기업들의 그러니까 재고 확장 그러니까 재고를 늘려놔야 되는 그 비축 수요는 없었나요?
지금 수요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2018년, 17년 같은 경우 사실은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그때 있었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네. 이제 보통 클라우딩 서비스라든가 AI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 수요, 특히 데이터 센터는 하나 지으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한동안 저희들이 확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분명히 재고를 쌓았던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의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에 기여를 했던 건 분명히 맞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년 상반기까지 네.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가 상당히 위축됐던 기간이 4, 5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요는 계속 20에서 40%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4년 동안을. 네. 그 얘기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제공됐던 거죠. 그래서 2016년 하반기에 4년 동안 설비 투자 부진했던 것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에 폭발했던 것들이 치명적인 공급 부족으로 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가격 급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그때나 올해같이 반도체 영업이익 80%씩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수요는 비슷하다. 큰 변화가 없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반도체가 회복된다는 것이 수요가 특별히 좋아져서 된다기보다는 네. 이제 가격 효과가 더 이상 우리 어떤 도미넌트한 팩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존에 이제 존재했던 반도체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반도체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 설비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아까도 초반에 몇 나노 기술 격차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네. 나눴는데 네. 그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공정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나노라는 것들이 가장 작은 디자인 룰이니까 그 네. 수치가 작아질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칩의 개수가 증가라는 거죠. 작게 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공정 비용은 변화가 없어요. 칩이 100개든 1000개든지.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칩 하나의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거죠. 있어서 네. 그래서 가격이 오래같이 폭락을 하지만 않는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이익은 증가하는 구조가 반도체의 특성인데요. 네. 그럼에 보면 내년에는 이제 가격 폭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네. 당연히 연동되어서 수출도 2분기부터는 아마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수요단에서의 옛날에 그 쌓아놨던 재고는 다 소진됐다고 봐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지금 재고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이제 재고를 저희들이 칩 메이커인 삼성 하이닉스 공급자의 재고가 있을 것이고 수요자의 그다음에 이제 재고. 그것을 사용하는 수요자의 재고가 있을 텐데 네. 수요 측의 재고들은 조금 어느 정도 감소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재고로 충당을 하면서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기다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장기 고정 거래 가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네. 한 번 하면 3개월, 뭐 1개월 이 정도로 같은 가격으로 가야 되니까 네. 하락기에는 좀 눈치를 보면 기다리죠. 좀 더 하락할 때까지. 그러다 네. 보니까 수요처 쪽에 있는 재고들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불화수소나 소재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수입해오는 차질이 생기면 네. 생산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지금 한 8월까지 통계 동향을 보면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 물량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 영향이 없었고 수요자들은 재고를 낮추면서 추가 주문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생산을 네. 증가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에 있는 버퍼라는 거는 공급자 쪽에 재고가 네. 쌓여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삼성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칩 메이커들의 공급 쪽에 있는 재고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재고 부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 초 정도 돼야 재고가 이전에 노멀한 상황까지 낮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수급 문제에 있어서요. 사실은 작년까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팹 확장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때 뭐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놓는 게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늘려는 공급 능력 자체가 확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뭐 가동률을 낮춘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 공급이 단기간 내에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설비 투자가 사실은 계속 아킬레스 건일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가격 하락이, 제가 말한 하락인 건 급격한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네. 말씀하신 그 재고와 기존에 설비 투자 해놨던 캐파 네. 증가했던 것들이 네. 결국에는 저희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2016년 상반기까지는 극도의 부진한 설비 투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근데 또 바로 또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2017년 그다음 올해 상반기까지 보면 그 과거 전에 그 이전에 한 10여 년 동안 평균에 비해서 거의 1.7배 정도 되는 설비 투자가 또 집행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가 증가를 했는데 한국이 가장 많이 했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했던 나라가 예측컨대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곳의 설비 투자 규모들이 기존보다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비슷한 수준으로 늘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직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공급의 선행 지표라고 있는 설비 투자는 어떻게 보면 곡선 2차 함수적으로 점프를 네,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럼 완전히 지금 다 해소가 된 상황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가격이 급락을 좀 하다가 좀 둔화됐잖아요. 하락 속도는 최소한으로 그렇게 된 것들이 약간 감산의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확대되어서 설비 투자했던 캐파 증가인 것들이 상쇄되는 거라면 바람직하고 건강한 산업의 성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수요는 비슷한 수준인데 인위적인 감산을 통해서 지금 가격을 맞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수요가 살아난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감산했던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췄던 공장들을 다시 풀가동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그 실적 부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갑자기 100% 가동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저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해서 그래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어떤 저희들이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절을 해가면서 공급을 증가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최소한 내년에는. 그렇지만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 수요 쪽이나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반도체가 사실은 중국 향이 가장 많은데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게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이 되어 온 게 맞나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영향들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각 산업별 영향도 해봤는데 저도 해봤고 제 동료도 따로 별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최종 제품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에 1차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반면에 지금도 바로 뭐 3분기, 2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수치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어떻게든지 자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이 수출이 되었던 내수가 되었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으로 보면 수출이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가격 효과가 더 큰 영향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GDP 성장이 낮아졌지만 반도체 수요가 정말 감소했다라고 저희들이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GDP 성장이 뭐 내년에 5%대까지도 지금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지만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 기대 때문에 결국에는 뭐 6%를 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국 경기, GDP 성장률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하고. 그래서 중국 자체의 수요가 더 크거든요. 수출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국 자체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부진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관련된 이슈도 짚어봐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최종적으로 그 액화불화수소인가요? 그것까지도 이제 일단 그렇죠. 엊그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승인을 해줬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해주는 거냐 아니면 WTO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등등 얘기가 좀 많긴 합니다만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지금 별로 영향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본은 수출을 사실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회로를 찾은 건가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둘 다 영향이 있을 것 차제 같고. 이제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의 국산화가 지금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불려다녔던 게 사실은 말씀하신 일본의 수출 제재로 인한 주제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소부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세미나 강연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 예. 그쪽 관계되어 있는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또 만날 기회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아침에 보면 무역협회에서 그 분석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액체 불화수소는 이제 바로 최근에 첫 번째 수출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거는 뭐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인 게 맞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체 불화수소라든지 뭐 르지스트라든지 아니 폴리미드 같은 거는 오히려 작년 현재 9월까지 하고 올해 9월까지를 비교했을 때 네. 수입액이 뭐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만 딱 자른 건지 한국의 수입 전체를 본 건지를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안 해놔서 네.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액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생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죠. 도출할 수 있고 네. 하지만 아마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타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회 통로라는 것들이 일본을 아닌 해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산화율이 분명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이분에 저희가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잘못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 의존도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일본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총 수량만 갖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퀄리티가 다 달라요. 등급이 틀린데 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산화에 진짜 성공한 것들은 비교적 아직까지는 가장 순도나 퀄리티가 높은 쪽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저급 제품. 예, 그렇게 들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국산에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가장 높은 퀄리티의 것들은 일본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전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산율이 높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일본 의존도를 완전히 낮춘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이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산화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몇 달 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소재가 훨씬 더 힘들죠. 소재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비가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소재는 기존에 그 소재를 하던 애들이 어떻게 보면 품질을 높이는 것에서 저희들이 어떤 배려가 있는 건데 장비는 아예 생산하지 않던 걸 만들어야 되는 거라 무에서 유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장비가 안 하던 것들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년 전망을 한번 해보죠. 내년에는 그래도 그 반도체가 경기를 좀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뭐 어차피 반도체가 살아나야 우리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예. 우리 경제 전체를 봤을 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큰 그림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제 반도체가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일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계산할 때 들어가는 팩터를 보면은 이제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기업의 영업이익이죠. 부가가치. 네. 말 그대로 GDP 말 그대로 삼성이나 하이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압도적이니까 결국엔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결국 부가가치하고 비례하는 값으로 갈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또 하나는 설비투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설비투자가 결국엔 GDP에 또 들어가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출이잖아요. 네. 결국엔 뭐 묶여 들어가겠지만 저희들 팩터로 나눌 때는 또 3개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를 1년 연간으로 보면 분명히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50%에 100%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출이 올해는 뭐 마이너스 30% 정도잖아요, 반도체가. 네. 근데 내년에는 1분기는 분명히 마이너스일 것 같지만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결국 플러스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 거의 30%를 줄였어요. 네. 한국은. 근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은 거의 안 줄이거나 늘린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삼성 하이닉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사실은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해보려고 줄였더니 경쟁자들 좋은 일만 시켜줬는 애가 된 거잖아요. 네. 전혀 줄이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한국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 경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죠. 네. 안 하게 되면 내 파이만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비 투자 올해보다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엔 설비 투자도 기업 이익으로 대변되는 부가가치 자체도 수출도 반도체가 내년에는 다 플러스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바닥이에요? 1분기 바닥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나? 이제 그것을 기준이 이제 기업의 실적 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일단은 뭐 가장 심플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4분기가 바닥일 거냐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격 효과로 보면은 4분기는 전년 대비 계속 하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좋아지기 어렵긴 해요. 그나마 3분기보다 조금 좋아질까 정도인 거지. 네. 작년하고 비교하면 뭐 마이너스 몇십 프로는 당연히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면 내년 1분기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한 건데 네. 가격만 놓고 보면 여전히 내년 1분기는 올해 1분기보다 하락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은 무조건 마이너스일 거고요. 네. 영업이익이 YOY로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네. 거기다 또 1분기는 4분기보다 또 저희 비수기로 돌아가서 수요도 좀 부진해지는 건데 네. 문제는 4분기가 워낙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효과 그래도 많이 약해져 있는 시점이니까 내년 1분기는 4분기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네. 그 가격 효과 약해진 거로 인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가 올 4분기보다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 신이 아니다 보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신 아니셨나요? 반도체 업계 거의 신으로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신과 함께에서는 이제 반도체 신으로 소개를 하지만 네. 뭐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일 것 같긴 해요. 네네. 사실은 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때냐 크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네. 저희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예민하죠. 예, 그래서 투자 시점을 잡는데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 4분기일지 내년 1분기일지.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두 개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의견을 주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기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올해 하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래서 반기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바닥으로 봅니다라고 좀 피해갑니다. 그냥 1월 1일이 바닥이라고 그러세요. 다 노는 날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조금 더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올해 4분기 할 때 내일 1분기가 될지 좀 확신이 생기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 설비 투자도 계속 일어나고 뭐 있고 글로벌리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이 팹은 전체 이 생산 능력은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던 팹을 줄여나갈 수는 없는 그럴 거니까. 수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있고 다음에 중국이 계속 투자 들어간다. 우리도 또 따라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뭐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일 텐데. 그럼 이제 수요가 이제 획기적으로 좀 사라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뭐가 있느냐인데 그 중에 하나가 5G잖아요. 이거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획기적으로 살려줄 수 있을까요? 5G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단순히 통신뿐만이 아니라 5G라는 기술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IoT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IoT와 관련되는 거 아니면 또 요즘 자동차도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네. 뭐 V2V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4G LTE 하에서는 속도나 트래픽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적으로 네. 가능하지만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5G 망이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가 되면은 가능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5G 망은 결국에 이제 국가 단위로 저희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표준의 네. 문제가 있고 정책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는 굉장히 앞서서 5G 전환을 서두른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인 거죠. 네. 한국과 중국과 미국이 좀 빠르게 전환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네.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은 보수적이에요. 항상 그런 부분은 보수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5G라는 것들이 특정 국가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1년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라든지 저 연구소에 이제 통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이제 견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포지티브한 영향이 있긴 있죠. 그래서 네. 수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반도체 수요를 뭐 급격하게 몇십 % 추가로 더 증가시킬 만큼의 수요를 발생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보다는 작년과 재작년에 수요를 좀 많이 이끌었던 이제 IT 기업들의 저희들 데이터 센터 쪽이 네네.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혹시 다시 그쪽에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면 그쪽의 수요가 오히려 좀 더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주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5G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 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수요 회복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는 저변을 확대해 주는 건 맞는데 그게 당장 내년부터 효과가 나올까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5G 전환 자체에서 바로 영향을 한 거는 기지국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폰을 교체되는 수요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뭐 폰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D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뭐 4기가 쓰던 것을 갑자기 뭐 20기가 쓰지는 않거든요. 폰 가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폰이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인 내년에는 휴대폰 출하량이 이제 플러스긴 하지만 5%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보긴 좀 어렵고, 통신 기지 장비에는 반도체도 중에서도 메모리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아마 비메모리 비중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주력이라는 메모리 쪽보다는 네.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들이 좀 더 많이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기지국 자체만 놓고 보면.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곳들에 이제 메모리 수요들이 더 오히려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일단 인프라가 다 깔리고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 발생이다 보니까 네. 내년 1년만 놓고 잘라보면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글로벌 기업들의 이 전략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떠들고 있는 거고, 그동안 그 메모리에 주력하던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하고 그렇죠. 파운드리에 확대하겠다고 나왔고, 장기적으로 좀 비메모리도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죠. 올해 네. 특별히. 네. 거기다 반대로 또 인텔은 야 이거 비메모리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우리도 메모리 해야 되겠다. 어차피 만드는 거야 똑같이 만드는 거고 설계하는 능력의 차이일 뿐인 건데 우리도 그러면 메모리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그 우리하고 중국 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이 선진국하고도 경쟁이고 이게 서로 막 치고받는 경쟁이 지금 업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